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27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에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은요, 금에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워렌 버핏이 이처럼 금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금은 생산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얘기죠. 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냥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금 가격은 예전에 비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해서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금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하지만 우리 미주은 채널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금에 투자하기보다는 미국 주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미국 주식, 미국 기업들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업의 가치보다는 내일 그들의 가치가 더 좋을 것이다. 우리가 오늘 주식을 산다면 3년 이후에, 5년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도 증가를 할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도 증가할 것이고,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과 순이익도 계속 올라가면서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미준 패밀리 분들, 그리고 저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27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주식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04% 떨어지면서 횡보했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45, 나스닥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성장 주식들 그리고 테크주 위주로 하락 추세가 보였다라고 정리가 가능한데요. 사실상 작은 기업들보다는 이제 메가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나스닥이 1% 넘게 하락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테슬라는 6% 이상 하락했고요. 메르카도 리브레 마이너스 5.79, 애쉬가 마이너스 4.90, 스노우플레이크 마이너스 4.72, 스페이스, 버진 갤럭틱이 4.61, TQQQ 마이너스 3.95, 엔비디아 3.74% 빠졌고요. 그 밖에도 메타 플랫폼즈가 마이너스 3.5, 누홀딩즈 마이너스 3.31, C홀딩즈 마이너스 3.26, 구글 역시도 3% 이상 하락하면서 시장의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추세가 좋은 종목들의 이름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어 유일하게 10% 이상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로블록스가 플러스 3.59, 퀄컴 플러스 2.82, 우버 플러스 2.49, SQM 플러스 2.37, 앨범알 플러스 2.29, 인텔리아 플러스 2.20, 리오토 1.99% 올라가면서 하락하는 장세에서도 좋은 추세를 지켜낸 힘이 있는 종목으로 등극이 됐습니다. 오늘 준비된 기사들을 본격적으로 읽어보기 전에요. 시킹 알파 검색 창에 새로운 기능 하나가 추가돼서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개 이상의 종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툴인데요. 여러분들 컴페어라고 일단 찍으시고요. COMPARE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의 티커 네임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비디아 이렇게 찍고요.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메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비교하겠다 그러면 세 가지의 티커 네임을 그냥 순서대로 넣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에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쭉 뜨게 되고요. 세 가지 종목에 대한 비교 분석을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으니까요. 한번 직접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 좀 일부러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 기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요. 또 분위기가 조금 험악해지면 일부러 긍정적인 기사의 내용을 찾아서 읽곤 합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일부러 밝은 내용의 기사를 첫 번째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CNBC 프로의 기사에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즈가 등장합니다. 자, 미준에도 한번 출연한 적이 있으셨던 미국의 대표적인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댄 아이브즈가 주장하기를 하반기에도 테크의 랠리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15%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테크놀로지 전문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즈가 보기에는요, 테크 산업에 있었던 랠리, 전반기에 이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는데 이러한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전반기에 좀 주가가 너무 앞서 나갔다. 따라서 펀더멘탈에 비해서 주가가 조금 더 지나치게 올라간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견에 댄 아이브즈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는 보고 있지 않다. 닷컴 버블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면서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댄 아이브즈가 보기에는 닷컴 버블의 시기가 아니라 1995년 인터넷 모먼트가 지금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995년은 뭐냐면요, 이때부터 이제 닷컴 버블 때까지 계속 주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버블이 꺼져버린 것이 닷컴 버블이잖아요. 따라서 지금은 버블이 낀 상태가 아니라 버블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따라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덕분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비기닝,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댄 아이브즈가 이야기하기를요, 2023년 하반기에는 우리가 머치 브로더 테크 랠리를 보게 될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전반기의 랠리는 일부 종목에 의해서 주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구현하고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도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팔란티어, 뭐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한 것이 전반기였죠. 하지만 댄 아이브즈의 의견에 따르면요, 후반기에 들어서는 좀 더 많은 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랠리에 참여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추세를 지켜나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AI 스펜딩,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사용하는 지출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지출 내역이 8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요, 기업들이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쓰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반도체, 하드웨어, 그리고 테크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런 기업들이 좋은 추세를 내년까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댄 아이브즈의 의견입니다. 자, 아이브즈가 보기에는요, 12%에서 15% 정도 하반기에 테크 주식이 랠리를 거듭할 것이다. 굉장히 전망이 좋고요.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두 개의 페이버릿 스톡 탑픽을 선정을 했는데요. 자, 굉장히 의외의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자, 전반기에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였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가요, 하반기에도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반기에 40%, 그리고 엔비디아는 190%나 상승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도 이 두 주식이 가장 좋은 탑픽이다. 이렇게 선정을 한 상황입니다. 자, AI 붐은요, 내년에도 계속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올해 그치는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이유가 여기 설명되고 있는데, 우리가 전망할 때 기업들이 사용하는 AI 지출이요, 2024년에는 아마도 8%에서 10%를 차지할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지금 뒤에 IT 버짓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모든 기업들은요, 예산을 가지고 있죠. 내년에 얼마 정도를 어디에 사용한다. 이런 내역을 우리가 예산이라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IT 쪽에 사용하는 버짓 중에 8%에서 10%를 AI에 이제 할당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그들이 사용한 IT 버짓의 1%만 인공지능에 지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올해에 비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지출 내역이 내년에는 8배에서 10배 정도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인공지능에 엄청난 금액이 투여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많은 지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댄 아이브즈는요, 바이 레이팅, 매수 의견을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주에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C3AI라든지 몽고DB, 그리고 셀즈포스 같은 기업들이 좋은 추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매수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댄 아이브즈가 추천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름을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팁 랭크 댄 아이브즈 프로파일에 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8,467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82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유능한 전문가입니다. 탑 1% 안에 드는 거죠. 자, 석세스 레이트 역시도 60%입니다. 10개를 추천하면요, 그 중에서 6개 정도는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 1년간 평균적인 수익률은 1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댄 아이브즈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이 매수를 받고 있고 어떠한 종목이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팔로알토가 지금 바이를 받고 있죠. 테슬라 역시도 바이입니다. 목표 주가는 300이고요. 그 얘기는 앞으로 한 25%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페가 시스템은 홀드를 받네요. 자, 플래닛 랩이 바이, 도큐사인 홀드고요. 애플 역시도 바이입니다. 애플 역시도 10%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G스케일러 역시 바이, CIAI 바이, 자 그리고 세일즈포스 바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바이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무려 6%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하루 만에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골드만삭스라는 투자 기관에서 테슬라에 대한 평가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 골드만삭스가 움직였다. 뉴트럴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이제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중립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6% 넘게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요. 단순히 골드만삭스 때문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미 모간 스탠리 그리고 바클레이에서 하향 조정을 한 바가 있거든요. 따라서 세 개의 기관에서 그것도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는 모간 스탠리, 바클레이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연달아서 테슬라에 대한 평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대세로 굳혀진다. 일반적인 견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많은 기관들이 그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기관들이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자, 골드만삭스가 보기에는 시어 프라이스, 따라서 주가가 지금 현재 상황을 반영한다. 자, 그 상황은 뭐냐면요. 일단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롱텀 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도 그렇고 또한 컴페터티브 포지셔닝, 따라서 경쟁력에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 이름이 나옵니다. 마크 델란이고요. 마크 델란이 페이지 잠깐 보시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8,467명 중에 516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석세스 레이트는 59%, 에브리지 리턴은 12.2%를 찍고 있습니다. 자, 옆에 이제 커버하는 종목들이 쭉 나오는데요. 테슬라 홀드로 바꿨고요. 자, 밑에 보시면 차지 포인트 역시 홀드를 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마지막에 두 번째 보시면 리비안 역시도 홀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분은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을 주로 다루는데 지금 현재 경제적인 영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전기차 관련된 종목에 홀드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조금은 단기적으로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애널리스트 마크 델란이 그리고 그 팀이 얘기하기를 자, 이번에 테슬라의 평가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들이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크레딧을 테슬라에 주고 있다. 자, 테슬라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장기적인 기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이죠. 자, 하지만 골드만삭스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Difficult Pricing Environment입니다. 자, 이 얘기는요, 지금 가격에 대한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전기차 기업들이요, 그들의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전기차에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자,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슬라 역시도 올해 그로스 마진, 총이익 마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마진이 줄어들면서 주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좋은 추세가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지만 현재 조건이 너무나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프라이스 타겟으로 248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약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어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주가는 241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앞에 기사에서 골드만삭스는요, 단기적인 전망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평가 등급을 매수해서 보유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장기적인 관점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바로 론 바론입니다.
자, 론 바론이 얘기하기를 테슬라의 주가가 2025년이 되면 500달러를 찍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2년 내에 테슬라의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갈 것이다. 굉장히 좀 커다란 전망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시죠. 자, 테슬라의 주가가 2025년이 되면 500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롱타임 인베스터, 굉장히 오랫동안 테슬라에 투자해 왔던 론 바론이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 자, 이번에는요 2030년이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의 주가가 1,500을 찍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 비해서 467%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며칠 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500%가 넘어갑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보다 6배 오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500달러도 만만치 않죠. 왜냐면 앞으로 다가오는 2년 내에 주가가 100% 이상 오를 것이다. 그 얘기는 2배 이상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론 바론이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전기차는 지금 자동차의 6%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이 전기차의 침투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잠재력이 표출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차징 스테이션이 다른 전기차 기업에 오픈이 됐잖아요. 이 역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론 바론 같은 경우는요 테슬라를 처음에 2014년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분은 바론 캐피탈의 CEO자 체어맨인데요. 자, 그때 380밀리언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이게 4빌리언까지 올라갔거든요. 10배 이상 상승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한 2, 3년 전에 1.5빌리언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면서 일부를 좀 매도를 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17.5밀리언이니까요 1750만 주의 테슬라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이 바론 캐피탈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를 테슬라가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 론 바론은요 그의 개인적인 포트폴리오에도 500만 주의 테슬라를 들고 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테슬라는 지금 같은 가격이다. 3년 전에 비해서 주가가 전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의 비즈니스는요 그때에 비해서 3배 정도 커졌다. 이 얘기는요 기업의 가치는 3배 정도 올라갔는데 가격은 그대로 3년 전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줍줍기회라고 부른다, 이러한 암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오래간만에 엔비디아가 등장하고요. 또 제가 투자하고 있는 또 다른 성장 기업 스노우플레이크가 나옵니다. 자, 이 두 기업이 손을 잡고 파트너십을 결성했고요. 자, 그 결과물로 인해서 커스텀 제너러티브 AI 모델, 즉 맞춤형 제너러티브 AI를 두 기업이 손을 잡고 만들어낸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두 기업 모두에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간파를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작년 11월에 챗GPT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에서 이러한 챗GPT를 가져다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반면 여러분들 최근에 발표되는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많은 기업들이 챗GPT의 사용을 금지한다. 뭐 그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이유는요 기밀 같은 게 누출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범용 챗GPT는요 이제 공개 모델이잖아요.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채택을 하고는 있지만 또한 보안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우려가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요 챗GPT를 그냥 쓰는 것보다는 그들 자신만의 AI 모델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좀 원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이 지금 숨어져 있거든요. 자, 그 와중에 엔비디아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가 그러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을 해간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스노우플레이크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결성했다라고 발표가 나온 사항이고요. 자,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컴퍼니, 이게 이제 스노우플레이크죠. 스노우플레이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의 숫자가 8,00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 8,000개가 넘어가는 고객사에서 그들 자신만의 제너러티브 AI 어시스턴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굉장한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파트너십은요 스노우플레이크의 사용자들이, 즉 고객사들이 그들 자신의 맞춤형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터널 데이터를 이용을 한다. 자, 스노우플레이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요 그거를 잘 모아서 저장해주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부르는 그런 기업이 스노우플레이크거든요. 따라서 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있는 이런 기업인데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생성형 AI를 그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빅딜이다. 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딜이다, 엄청난 기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왜냐면 그들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든지 생성형 AI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자, 그런데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죠. 그리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플랫폼이 마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파트너십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의 고객사 입장에서는 직접 만들 수가 있다. 그들 자신의 제너러티브 AI 챗봇, 생성형 AI 챗봇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인공지능 챗봇은요, 정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데이터가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데이터는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이미 차곡차곡 잘 정리를 해놨죠. 스노우플레이크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들어있는 다양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챗봇이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멋진 챗봇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스노우플레이크는 잘 정리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역할이 궁금해지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툴킷을 제공을 한다. 테크놀로지를 제공하는데요. 바로 니모라고 부르는 플랫폼입니다. 자, 니모는 뭐냐면요, 클라우드 모델입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부분에 특화된 플랫폼이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따라서 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자연어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GPU 역시도 제공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기업의 파트너십은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파트너를 서로가 만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파트너십이 결성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엔비디아는 현존하는 최고의 테크놀로지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구축하는 자연어 처리 모델, 인공지능에 대한 평가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인공지능 그리고 자연어 처리 모델 역시 데이터가 없으면 깡통에 불과합니다. 챗봇 역시도 뭐 데이터가 없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노우플레이크는요, 이 수많은 기업들의 데이터를 잘 차곡차곡 정리해서 웨어하우스에 저장해 놓고 있는 기업이죠. 따라서 이 두 기업은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원한다,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엔비디아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가 이 강력한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두 기업 모두 엄청난 성장과 확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앞으로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이 기대되는 이러한 파트너십이 결성됐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도 스노우플레이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번에도 파트너십인데요. 자, 이번에 파트너십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스노우플레이크가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을 결성한다라는 또 하나의 커다란 호재가 발생을 했거든요. 자, 스노우플레이크가 발표했다. 자, 익스펜드한다. 따라서 이미 파트너십을 결성하고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 그 영역을 확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파트너십의 포커스는 뭐냐면 라지 스케일이니까요. 스케일이 굉장히 커다란 제너러티브 AI 모델을 개발한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두 기업의 파트너십이 결성된 이후에 성명서를 통해서 스노우플레이크가 이야기하기를요. 자, 이번에 확장된 딜에 따르면 포커스는 새로운 상품에 집중될 것이다. 자,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롭게 출시한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상품이죠. 애저 오픈아이 그리고 애저 ML. ML은 이제 머신 러닝의 약자죠. 자, 이렇게 새롭게 구축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상품들과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접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강력한 콜라보레이션의 확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결성 소식을 듣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성형 AI 시대에 오히려 데이터 전문 기업,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업들이요, 커다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의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생성형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를 하면요,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업들 역시도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기대감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이 AI 트렌드로 인해서 DRAM 디맨드 역시도 엄청나게 상승한다라는 또 다른 기세가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입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생성형 AI를 구축하기 위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개발하고 또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양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뭐 이러한 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요, 올해 들어서 175%나 상승을 한 거죠. 자, 근데 그 옆에 보시면요, 지금 시장에서는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게 되면요, D램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아무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월요일 날 CT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피터 리가 나옵니다. 자, 한국 분인 것 같은데요. 자, 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에 따르면 엄청난 전망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 따라서 AI 관련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메모리 섹터의 수요가 정말 많은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수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리라는 전문가가 얘기하기를요. 자, 엔비디아 DGX100의 GPU를 바탕으로 한 서버 같은 경우는요, 전통적인 서버에 비해서 메모리의 사용량이 6배 정도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가 6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적 전망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올해 기준으로 하면요, 전체 글로벌 D램 시장의 16% 정도를 지금 AI, 인공지능 관련된 메모리가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가요, 내년이 되면 31%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2025년에는 41%, 그리고 2027년이 되면요, 무려 56% 정도의 메모리 칩, D램 메모리 칩을요, AI 관련된 부분에 사용을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다른 분야가 그렇다고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인공지능 때문에 이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가 정말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적어도 3배 이상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리라는 전문가는 사우스 코리아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이 두 기업의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가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트렌드는요, 미국에 있는 유일한 메모리 칩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도 엄청난 수혜를 안겨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수요일날 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닝 결과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어닝 결과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자, 왜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직까지는요, PC 시장이 그 침체를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인벤토리, 재고가 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번에 단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모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인공지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메모리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차트입니다. 5년짜리 주가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자, 5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좀 확인해 보면요, 98달러 61센트가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지금 현재는 328달러 60센트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난 5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무려 233.23%가 상승했습니다. 그 얘기는 3배 이상 상승한 거죠. 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3배 이상 급격한 상승을 보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실적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서 2018년의 매출은요, 110빌리언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는 것이 2022년을 보시면 무려 198.3, 따라서 200빌리언 가까이 되는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자, 그 얘기는 매년 평균적으로 매출이 15.7% 정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매출이 2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주가는 3배 이상 올라갔다. 자, 왜냐면요, 그 와중에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도입이 되면서 계속해서 마진이 상승을 했거든요. 따라서 순이익의 성장은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나델레가 얘기하기를요, 2030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무려 500빌리언이라는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라고 지금 이번 기사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그의 동료 경영진한테 그리고 이사진한테 작년에 했던 얘기가요, 이번에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포부가 공개가 됐냐면요, 2030년 회계년도로 2030년 정도가 되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매출이 500빌리언을 넘어서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그 얘기는 2022년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요, 200빌리언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30년 정도가 되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매출이 무려 2배 반 정도 올라갈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왔던
어떤 성장이 뒤지지 않는다.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주주 입장에서는 좀 안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발표된 언급 내용에 따르면요. 레비뉴 성장률이 적어도 10% 이상은 될 것이다. 굉장한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정보가 어떻게 공개가 됐냐면요. 지금 월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페더럴 코트에 가 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권에 관련해서 지금 코트에 가서 옛날 일이 지금 하나둘씩 공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장기적인 전망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소중한 정보가 이번에 전달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문건에 따르면요. 나델라가 또한 어떠한 전망을 얘기했냐면 쉐어홀더 리턴입니다. 주주 환원이라고 부르는 건데 따라서 디비던드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환원을 할지 여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의 야망 그리고 우리의 접근 방법이 만약에 잘 맞아 떨어진다면 아무래도 10% 이상 매년 10% 이상의 수익을 우리 주주들한테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번 문건은요 2022년 6월 7일이 지금 날짜가 찍혀져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에 대한 붐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 나온 전망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이러한 전망이 오히려 더 상향 조정됐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선두주자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전망이 점점 더 도와지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이거보다는 더 좋은 전망을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메인 드라이버 따라서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는 성장 동력은 뭐였냐면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도요. 인공지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인공지능이 시대가 계속해서 도래가 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성장 동력이요. 제대로 맞아 떨어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다가오는 5년, 10년 동안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충분한 그런 기업으로 인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27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방송도 제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아직까지 미주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unny, no 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